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빼먹었다고 다음 영상에 추세법 플러스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 이렇게 같이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동영상 보시면은 여기 이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에 이 차트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 방분들한테 꼭 보시라고 숨겨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까먹었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재계하고 삼성중공업은 제목에도 썼고 여기도 써갖고 오늘 보면 20% 급상승을 했었어요. 삼성중공업은 저희가 종가 베팅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예외인데 그걸 제외하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 등을 다시 오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교차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화면이 너무 크니까 이게 거의 지금 5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녹화를 해갖고 파일을 만드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업로드가. 영상 압축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조금 화면을 줄여봤습니다. 이게 해당 썸네일이거든요. 해당 썸네일인데 종목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60선 부근에서 장대가 나왔다가 차트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마트예요. 이마트 흐름이 똑같죠? 여기까지 이틀 전이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흐름이 이마트였고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을 했었던 시초가가 주식이란 게 리딩을 받지 않는 이상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투자해갖고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해요. 어디에다 뭘 숨겨놓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다가 종목명을 어디다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명을 막 그림 같은 걸로 그려갖고 알아맞추기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개념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전날 했었고요. 왜 차트가 안 바뀌지? 바뀌었다. 종가 베팅을 전날 했었고 보시면 차트 흐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고점 찍고 다시 횡보하다가 여기 넘고 나서 여기까지 똑같죠. 화면이 여기까지 보면 삼성중공업이고 전날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에 딱 산 게 아니라 요정도쯤부터 샀던 것 같아요. 4,800 얼마부터 사갖고 오늘 갭 상승 시작해갖고
거의 상한가 부근 6천, 그러니까 6,000원에 일단 시초가 부근이 6,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6,000원 부근에 한번 익절하고, 이때 제가 컴퓨터가 멈췄어요. HTS가. 그래서 6,000 상한가 간지 얼마 간지도 모르고 6,200원 땐가 멈춰갖고 그냥 전량 매도를 했더니 이렇게 쭉 빠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랬고, 요거는 37,000, 42,000. 오버니마트, 현대미포조선. 여기 이것도 같이 올랐죠. 제가 LNG선 관련주였고 상성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랐어요. 보면 같이 갭 상승으로 시작해갖고 쭉 빠진 거죠.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똑같죠. 차트가 네이버를 캡처를 해서 올린 거라서 똑같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계속 몸이 안 좋아갖고 설사하고 막 그래서 톤이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양해 바랄게요. 이 BGF 리테일, 요거는 BGF 리테일 보시면은 여기 두 번 빠진 거 전까지는 똑같죠. 이 급등했던 게 그 JP 모건인가? 거기서 MSCI 하여간 그쪽 포트에서 편입을 해갖고 이날 JP 모건에서 다량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대량으로. 그래서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BGF 리테일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걔네가 포트 리밸런싱 해갖고 포트 구성을 다시 한 거니까.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차트만 봐도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삼성전자 대형주니까 뭐 괜찮은데 지금 내일 조금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중공업처럼이나 아니면 현대미포조선처럼 튈 수는 없겠는데 얘 나름으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셀트리온 제약 너무 일찍 판 것 같아갖고 셀트리온 제약도 7만원대 부근부터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 뭐였지? 이게 저게 LNC바이오인가? LNC바이오 아니고 LNC바이오가 아닌데 뭐였지? 찾았다. 요거는 요 아래를 보시면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아래의 흐름을 보시면 이 아래의 흐름과 같습니다. BGF 리테일이랑 해갖고 같이 추가로 넣었던 건데 GS 리테일이거든요.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같은 종목 맞습니다. GS 리테일이고 그 다음 게 보면은 아이고 작아졌다. 여기 이틀이 지나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겠죠. 빠졌다가 쭉 오르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잘 보이는 부분 보면은 여기부터 시작하죠. 빠졌다가 쭉 오르고 이 부분 더존비즈온입니다. 더존비즈온이고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요 종목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겁니다. 앱클론 26%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빠졌는데 제가 앱클론이 올라서 갑자기 내가 저 종목을 얻다가 뽑아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기다가 보물이라고 숨겨놓고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오르고 나서 생각이 난 거죠. 멍청한 짓 했다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웃고 말았는데 26%였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거 올린 날부터는 한 3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오늘. 고점 상한가를 거의 찍었었네. 그러니까 이때 올린 거였으니까 30%가 넘었겠네요. 한 30 몇 프로? 33%? 5%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종목들 리뷰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랑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미 올라버려서 저거를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찍어 놓은 거 영상을 올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끝나진 않았는데 일단 실현은 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그 날짜는 제가 요걸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날짜가 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이 언제 찍은 건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은 제가 저때 찍었는데 저때 이후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사지 마시고, 저때 찍었는데 저때 이후로 빠졌다 근데 아직 제가 말하는 시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하셔도 되죠. 뭔가 AS 느낌으로 프로스테믹스를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이게 얼마 지지를 주면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괜찮아 보인다. 근데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이때 질문을 하셨고, 제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뭐 시가가 갭으로 좀 밑으로 빠져 시작했는데 쭉 끌어올려 놨죠. 그리고 제가 미리 그려놓은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를 지지를 주고 종가가 여기로 마무리가 되고 지지를 주고 또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내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이거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6월 2일,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지금 이거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정말로 내일이죠. 이거는 제 카페 회원분이시기도 하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영우님, 어차피 댓글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천천히 지켜봐야겠군요. 근데 그 천천히가 아니죠. 뭐 당장 오늘이 아니면 천천히라고 하면은 천천히일 수 있는데, 이때 영상을 올렸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와도 저 같으면은 여기서 지지를 주면 사겠다. 요 자리가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종가가 이때 끝났고, 아마 제가 그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나?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근을 지지를 주면서 요 상반을 뚫을 때까지 뭐 한 10% 정도 될라나? 10%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여기를 뚫게 되면은 굉장히 그 다음에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종목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매집 구간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꼬리가 발생돼 있잖아요. 이 꼬리 부근 매물대를 뚫어만 주면은, 지지만 주면은 여기서 이제 또 힘없이 빠졌는데, 지지만 완벽하게 주면 다음은 정말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영우님 이 축하드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좋아요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 종목 발굴 잘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상승해야 잘하는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ASMR 찍고서 미스터 팍
그렇고, 남성. 오늘 남성도 튀었죠? 남성. 보면은 여기 남성 있죠? 인디F 있죠? 남성 인디F 있어요. 그리고 뭐 이마트 이런 건 다 보여드렸고. 남성 볼게요. 남성, 이때 전인가 이때죠? 이때고, 오르고. 오늘 16%. 16% 상승했었습니다, 남성 상승했고, 인디F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여기였죠? 여기였고, 오르고. 12% 정도? 여기까지 하면 한 13%, 12%, 15% 정도 되겠네요. 올랐고, 인디F도. 안전한 대형주는 정말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해 드린 거고, 인디F. 상승 15%. 그리고, 남성 17. 여기서부터 한 18? 18% 될라나? 18, 19? 18이 좋다. 18%. 그리고 앱클론. 이건 솔직히 제가 좀 올리긴 그래요. 왜냐면 숨겨놓은 건데 저도 까먹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30% 이상, 한 35% 정도 될라나 보다. 앱클론 35%. 남성 인디F 앱클론. 삼성중공업. 봤을 때 갭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주는 거 봐서는 요 구간에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며칠 지켜주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다 못 털어냈으니까 요 매물대를 정리하는, 갭으로 띄우고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네. 뭐 일단은 저는 다 털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 시점에서 추천하는 자리는 아닌데, 이 저가만 지켜준다면은 얘가 요거 안에서 다시 이 갭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거쳐서 매물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상승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제가 갭을 메우는 이유로 전에 설명드린 적 있는데, 대형주들은 막 갭을 그렇게 막 무조건 메우진 않아요. 보면은 이 구간의 갭은 여기서 메꿔주긴 했네요. 아래 꼬리까지 하면은 요 구간에서 따닥 했다가 이제 툭 또 튀었어요. 그런데 뭐 삼성중공업이 막 대형주라고 하기까진 좀 애매하긴 한데, 갭을 메워줄 수 있으려나 그러면 얘는. 어쨌든 요 지금 갭 구간만 지켜준다면은, 아직은 뭐 얘가 움직이는 거 봐야겠지만 요 구간에서 좀 다지면서, 그러니까 이 빠질 거를 기간 조정으로 다지는 거죠. 다지면서 여기를 튼튼하게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전일 이때부터 들어가긴 했는데, 전일 추천을 드렸고 갭으로 뛰어서 그냥 다 실현을 했죠. 실현을 했기 때문에 뭐 먹고 털고 나서 추천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밑에서 사갖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먹고 설거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요것도 거의 고가 27%, 이때 샀으니까 이것도 한 30% 되겠네요. 삼성중공업 30%. 30%. 지난 종목들은 요 정도 리뷰를 했고, 뭐 이마트나 BGF 리테일 대형주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매매도 안 했고, 그래서 뭐 딱히 별로 말할 건 없는데, 이것도 보면은 20%, 한 22, 3% 정도 되겠네요. 요때니까 22, 3% 상승했다. 제가 올린 종목은 대부분 상승을 했다.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급등주에서 좀 대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 거기까지인데, 직전까지 설명드렸던 건 지지와 저항이잖아요. 지지와 저항. 제가 좀 이렇게 코로나 이전의 가격은 거의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까지 되게 망설였던 이유는 이것까지 알려주면 거의 저는 제가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을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아낌없이 다 얘기하는 게 돼버려서 그래서 좀 많이 망설였는데, 나중에 이거 그 강의로 시리즈로 구분을 할 건데, 일단 처음 보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건가? 이렇게 4개? 강의 형식으로 올린 영상은 현재까지 4개예요.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놓거나 아니면 주말에 한 번에 이제 몰아볼 수 있도록 좀 다시 재정리를 해갖고 편집을 해서 올릴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 4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생초보다 알기 쉬운, 그리고 야노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상한가 세 종목 누구나 할 수 있다. 요거 4개 이제 오늘 알려드릴 것까지 5개. 뭐 2평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그러니까 차트 자체도 지표거든요. 하나에 뭐라고 설명해야 돼. 재무제표가 있고 기업의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종합적인 건데, 재무제표도 하나의 지표인 거고 실적도 하나의 지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명리학을 본다. 명리학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뭐 대표의 관상을 본다.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투자 방식에서. 이 관상은 사기꾼 관상이야. 그럼 얘는 회사 사기치려니까 얘 투자 안 해. 아니면 뭐 사기치려니까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겠지, 뭔가 보여주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괴의 논리일 수 있는데 그게 자기의 투자 방식이면은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다던가, 아니면 뭐 PER, PBR,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이 섹터군의 이 표본에 비해 얘가 지금 PBR이 낮게 측정돼 있다, 기업 가치가 낮게 측정돼 있다, 그러면은 얘는 기업 가치가 낮게 측정돼 있는 게 아니라 가치는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낮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 뭐 가치 투자한다고 해갖고 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인데 저희 무전기 같은 거 엄청 큰 걸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보고서 뭐 얼마 전에 존니 대표가 말한 것처럼 SK텔레콤을 뭐 3만원에 사서 440만원에 파셨다는 그런 것처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가치 투자. 이게 가치가 사라지기 전까지 나는 이 회사를 끌고 간다. 그게 이제 제 주 고객이시자 뭔가 저의 롤모델?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딸도 3분 있고 막 하여간 행동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데, 그분이 이제 셀트리온을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좀 거창한데, 어쨌든 제가 58이라고 부르는 분 있는데 그분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때 이제 차트 보고 괜찮아서 제가 7만원대 셀트리온 제약을 3종목 중에 그게 제일 괜찮아 보여서 들어간 건데, 그게 제일 많이 뜨긴 했어요. 이것도 다시 볼까 한번. 셀트리온 요걸로 비교하면 되겠다. 일봉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 왜 안 변했어요? 이런다니까요. 변하질 않아요. 종목을 찍었는데 그 차트로 변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끔 잘못 매수해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KB를 쓰는 이유는 익숙함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70,000대니까 이때인가? 20일 4월 21일 한 요정도쯤이네. 4월 21일 요정도쯤 4월 21일 요정도쯤. 자, 보면은 이게 제일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고, 이것도 꽤가 아니구나. 2% 올랐구나. 이거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70,000원대부터 제가 99,7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더 가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팔았어요.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을 샀었고, 근데 그분은 물론 너무 남의 개인정보를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족분의 누가 셀트리온에 다니셔서 뭐 아마 우리 사주를 받으셨나? 아니면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길게 가치를 보고 길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런 게 진정한 가치 투자이고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존니 대표도 말을 했는데, 자기가 뭐 그 기업에 투자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 투자.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좀 어려우니까 잘 못하는 건데, 뭐 셀트리온 같은 거 물론 2,800원이나 뭐 얼마 때 사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했겠지만, 가치를 어느 순간부터 찾았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그런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차트라는 지표를 보고, 지표를 가지고 뭔가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방식이 다른데, 그런 방식도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에 따라 지향해야 될 것들은 자기가 선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모든 방식은 다 존중받을 만하고, 막 예를 들어서 정말 홀짝이다. 뭐 어차피 오를 확률, 내릴 확률은 반반이니까 홀짝이다 해갖고 동전 던져갖고 뭐 앞면 나오면은 뭐 상승으로 가고 뒷면 나오면 하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야? 저기 바코드. 근데 뭐 자기만의 방식이니까 뭐 굉장히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관점이니까 그건. 근데 뭐 자기만의 방식이니까 그런 것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오늘 설명할 거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꺼려 했던 거는, 이미 솔직히 제가 기본적인 걸 올린 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들이기 나름이라, 정말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나중에 뭐 그 사람이 고수가 되면 이게 정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구나 하게 알아들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거 설명하네, 그냥 이 정도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의 쌓은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뭐 사람들이 그게 원래 있는 거야, 삼각수렴이 원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삼각수렴 추세 매매에서 삼각수렴을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삼각수렴을 검색해서 배워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모든 종목들을 다 보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네? 그리고 뭐 밑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삼각형 모양이구나. 선을 그거 보다가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 이런 걸 검색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하고 제가 스스로 깨우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실전으로 느끼고 자기가 진짜 저처럼 해본 사람이, 직접 알아내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학을 만약에 두 명이 나간다. 근데 한 명은 공식을 달달 외워내고 한 명은 자기가 이렇게 막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되지? 이런 걸 깨우친 애가 있어요. 그러면 둘은, 한 명은 공식을 달달 외우는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경시대회는 우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공식은 다 알고 있어도 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뭐 좀만 비틀거나 좀만 바꿔도 얘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는 이제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설령 수능을 못 볼 수는 있어도, 왜냐면 공식을 안 외우고 있다면, 공식까지 외우고 있으면 완전히 좋은 거죠. 근데 공식을 안 외우고 있다면 수능은 못 볼 수 있어도 경시대회는 우승할 수 있다. 제가 갑자기 이 예를 든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공식을,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공식을 외우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선생님이나 뭐 주변 분들이. 제가 그래서 경시대회도 나가봤고,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봤고, 입상도 해봤는데, 입상도 타봤는데, 뭐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3시간 걸렸나?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원리를 막 생각해갖고 그리고 제가 만든 공식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공식인지 아니면 수학 공식을 어떻게 발표하는지 몰라서 그냥 제가 종이에다가 끄적여 놓고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놔둔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약간 성향이 그래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제가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려는 성향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게 알아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뭐 원래 있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막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 업로드 하기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거는 추세 매매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차트가 제가 기존에 그어놨던 추세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니고, 요 아래 게 너무 크다, 안 올라가. 지금 요 아래 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린 추세 매매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선을 길게 그으세요. 정확히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추세, 가늠 잡아서 추세를 보는 거니까, 고점과 고점이 맞아 떨어지면 선을 그으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들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었다고 쳐도 여기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추세가 하나의 저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2평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 추세가 생성되는 동안에 이 움직임 있잖아요, 기간이. 이 기간을 연결해 놓은 게, 기간의 그 평균 값이 2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 캔들 5개 움직이는 동안에 기간 평균 값을
점으로 그으면 그게 5위평이 되는 거고 20일을 쭉 지난 20일 이렇게 앞으로 20일 쭉 연결하는 게 22평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추세 자체가 어차피 그 2평을 하나의 그러니까 2평을 포함한다고 해야 되나?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캔들과 플러스 거래량 캔들과 거래량이 만들어내는 이것이 주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매물대일 수도 있고 호가창일 수도 있고 매물대이면 결국에 이런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추세든 뭐 선이든 추세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거고 호가창의 경우는 이제 그게 쌓이는 게 숫자가 표시로 되는 거니까 결국에 매물대랑 같은 거고 이게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2평까지 한다고 치면은 2평도 결국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건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거의 추세나 아니면 지지 저항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2평도 그 기간의 값에 따라 평균 값을 도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2평은 안 보고 여기까지만 봐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마저 설명을 드리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세요. 연결을 하면은 이게 쭉 가요. 가다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번 뚫은 때가 나오는데 다시 뚫지 못하고 빠지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서 싹 한번 못 뚫어주고 쭉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은 거기를 뚫어주는 구간이 와요. 뚫어주고 여기까지 설명하게 될 줄 몰랐네. 뚫어주고 다시 또 그 선을 지지를 해줍니다. 빠져도 자 보세요. 그 선이 쭉 해갖고 이 선을 뚫어줬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갖고 뭐 그렇게 지난 거래량에 비하면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서 뚫어줬어요. 근데 역시 거래량이 큰 거래량은 아니니까 다시 빠지죠. 빠진데 뭐 정확히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 선을 다시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뚫어줬던 흐름이 나온 캔들. 아이씨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보이네 선이. 여기까지. 이 뚫어준 시점 여기를 선으로 그으세요. 선으로 그으면 거기가 이제 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선을 이렇게 직접 긋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대충 689에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이만치 나옵니다. 여기를 뚫어주고 나서 상승이 쭉 해갖고 4,000원까지. 만약에 이 뚫어준 선 기준을 689에서 잡았다고 치면 689에서 4,000원이고 이 저가를 지지해주는 군데에서 잡았다면 650에서 4,000 얼마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고가 기준으로 4377 4377 마이너스 680원 곱하기 100 나누기 680원 그럼 543%예요. 4377 나누기 680 하면은 6.4배죠. 이제 650원으로 해볼게요. 4377 마이너스 650 곱하기 100 나누기 650 573%
4377 나누기 650 하면 6.7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왔어요. 4377부터 쭉 하락 선이 두 군데 있어서 두 군데 그어줬어요. 뭐 여기만 그어도 되고 여기만 그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준은 자기가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그으면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 그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아까 이 선은 뭐지? 저기서 그은 건가? 여기서 돌파 나올 때 그었나 보다. 여기서 돌파 나올 때 그은 선이에요. 아랫부분은 돌파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엄청 실려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돌파 나온 기준점을 그은 거예요. 이 선을 지나는 점을. 근데 이 선을 지나는 점이 이때 그은 건데, 보면 뒤에도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이런데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저항을 전에 거 그으면 되나요? 어느 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으면 되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걸 기준으로 그어도 어차피 이번에 나올 때 맞게 떨어지고, 이번에 그어도 어차피 이번에 그 있는 매물대의 기준들이 지난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매물대의 기준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그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어놓고 뭐 상승이 나왔는데 그 위에 그었던 선에서 또 맞고 떨어지죠. 다시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탈이 나왔다가 이제 코로나로 아예 살짝 페이크 이탈이, 거래량이 없이 페이크 이탈이 나왔다가 반등이 또 나왔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쭉 빠졌죠. 빠졌어도 이제 아래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요. 상승을 했다가 이제 위의 선까지 다 뚫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아닌데 요때 올려놨었나? 요때 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뒤에 덧붙일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건데,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50분만 할애하시라고, 뭐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보는 관점이나 시선이 모두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꼭 영상을 다 시청하시길 바라고, 기존에 제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곱씹으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런 거, 아까 캡처를 해놨었나? 하나니켈 1호. 이거는 제 그 리딩방 VIP 분들께도 추천해 드렸었는데, 전일 이것도 종가 베팅을 했다 오늘 일단 안 가서 3% 이상에서 실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볼 필요가 없지 굳이. 하나니켈 1호. 가시적으로 보기가 좋게 빨간색으로 하고 선을 굵게 연결해 줄게요.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었어요, 지금 선을. 근데 지금 계속 그 선을 못 뚫고 있잖아요. 못 뚫고 있고, 심지어 여기선 저항에 걸리죠. 못 뚫고 선에 닿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단타로 이날 뭐 눌림목을 잡고 반등할 것 같아서 들어갔다. 지금 여기 거래량이 이때보다 적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던가,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찍고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잡는다고 칠게요. 갭 구간을 여기 위아래를 잡는다고 칠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340원에서 단타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이니까 목표가를 설정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는다. 그럼 얘는 크게 갈 거니까 존버를 하는 거고, 못 뚫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에서 못 뚫는 거 확인하고 어깨에서 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은 야 언제야 6월 1일 1일 전날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겠다. 근데 못 뚫는다. 그거 하락한다. 그럼 이제 어깨에서 여기서 파는 거죠. 여기가 아까 그 꼭대기였으니까 선을 이었을 때 꼭지점에서 팔라고 했는데 아니 돌파하면은 홀딩 하려고 했는데 돌파를 못해. 그럼 400 이탈하면 400에 팔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단타는.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뽑은 이유는 여기 종가 베팅으로 들여서 일단 3% 4% 사이 팔고 제가 여기 뚫으면 다시 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경남제약이 여기 있나? 하여간 그 추세의 지지와 저항은 이런 식이고, 이제 요렇게 안 하고 이건 이제 저항이거든요. 저항 추세거든요. 이게 추세 매매할 때 이 지지 추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아랫부분만 연결해서 가는 거죠. 몸통 캔들 아랫부분만 연결해서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쭉 빠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 지점을 그어주는 거죠. 이 지점을 쭉 그어주면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선이 쭉 그어져요. 다시 또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승을 했는데 못 찍고 빠진다. 여기서 근데 또 반등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애매하죠.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파동이 여기까지 안 가고 지금 아직 이어지고 있는 파동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큰 시세를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 저항을 뚫어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던가. 근데 저항을 뚫어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막 조금 바로 가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대형주나 지수 해외 선물 옵션 매매를 할 때 더 잘 가거든요. 지금 회선 차트를 키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을 붙여넣을 건데, 아쉽게도 제가 애석하게도 광고가 없습니다. 수익 없이 지금 그냥 계속 공개하고 유튜브 올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네, 뒤에 영상도 봐주세요. 동양물산은 안 했다. 동양물산 요거는 공개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요거를 하려면 차트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기존의 추세 지지저항까지는 하고, 추세는 안 했잖아요. 추세에는 삼각수렴이 있다 그랬는데, 삼각수렴이 뭐냐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했을 때 고점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되고, 고점 쭉 하락하면서 저점도 쭉 올라온다. 이렇게 돼도 되고, 뭐가 됐든 삼각형 형태로 수렴하는 걸 삼각수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해줘요. 쭉. 그러면 닫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뭐 물론 이런 데는 뚫은 구간도 있지만 연결을 쭉 해줬어요. 해줬을 때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다시 그 부분으로 지지를 받잖아요. 좀만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자세히 끼면 저 선 그어놓은 게 없어지네. 여기까지 보고 돋보기가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다. 돋보기를 끌어다가 보면은, 자, 선을 돌파했죠? 선을 돌파하고 다시 눌립니다. 근데 그 선에서 반등이 나와요.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한 번에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뭐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는데 크지 않아. 근데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또 그 선에서 지지를 줘. 그럼 이제부터 반등의 시작이다. 쭉 상승이 나옵니다. 쭉 나와. 하락이 나와도 그 선의 저점을 이탈하진 않아요. 뭐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나? 기간 요약인가? 있다. 이거다. 자, 기간 요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가 상승을 했네요. 맞나 이거? (650원부터) (890원까지가) 30%밖에 안 돼? 890 마이너스 650 곱하기 100 나누기 650 36%인데? 이거 뭐야? 왜 사기야? 이 고가로 잡는 게 아니라 저 캔들로 잡는구나.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면 3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쭉 하락을 해도 그 자리를 지지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요 구간을 못 뚫어줬다가 다시 눌렸다가 뚫고 나서는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무려 뭐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지점이야? 요 지점이었나? 600 기간 요약. 이건가? 기간 요약. 자, 600 얼마에서 600 얼마에서 430 450 460% 제가 봤을 때 고점까지 잡으면은 한 5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500% 가까이 나왔어요. 그 말은 6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640 66에 36 650이라고 치면 66에 36 65 30 3,900원. 지금 6배 넘게 올랐죠. 그러면 물론 저기까지 다 먹을 수 있냐, 그거는 개인의 역량의 문제인데 저 같아도 아마 그 전에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되었든 지금 다시 그런 형태의 눌림이 나왔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쭉 이어줬을 때 두 번 돌파가 나왔다가 쭉 하락을 하고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 선도 중요하니까 빨갛게 하고 3개 4개가 됐네. 뭐 4포인트로 어쨌든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한번 걸려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그 가격대에 지지를 받습니다. 다시 또 상승을 해. 이탈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빠져. 코로나로 쭉 빠졌는데 이 추세 저항선을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요. 나오고
지금 현재 그 가격대 부근으로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돌파를 해놓고 윗꼬리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선이 뭐냐? 그 위에 선은 아까 그 고점과 나머지 이제 좀 거래량이 적게 터졌지만 더 상승 위에 있던 그 고점을 연결해주고 보면은 거기를 넘질 못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질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빼꼼 해줬다가 또 빼꼼 했다가 쭉 눌렸다가 역시나 이제 다시 그 구간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나올 조정은 다 나왔다고 보고 아마 시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걸리지도 않았네요. 6월 아니구나. 1년 넘게 걸렸구나. 어쨌든 이제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물산 요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뭐 남았나. 남성 남성에 관해서 동양물산은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홍정욱 관련주로 엮여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홍정욱은 대통령감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일단 대선주자 이슈로 지금 KNN이랑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각각 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슈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이 기본적인 것들인데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학습하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들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깨달음을 얻으시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음에 이평에 관해서도 올리고 앞으로도 올릴 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데 앞부분에 지금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평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물론 뭐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지표가 뭔지 이런 건 뭔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 다까지는 아닌데 뭐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이 캔들과 거래량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캔들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이평이 만들어지고 이 캔들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지지 저항 매물대 차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발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다른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만약에 제가 이거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니까 제가 만든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하면 이걸 사면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시각화 해갖고 편하게 좀 하려고 해놓은 것들이니까 정말 좀 본질을 지금 몇 분 동안 계속 본질 얘기만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본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